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독해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새로운 뉴탭스에서 나온 유형이고요. 투 퀘스천 타입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퍼와 코렉트 문제가 같이 나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한 패시지에 두 개의 문제가 딸려 나오니까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두 개의 패시지를 읽었어요. 두 문제를 풀려면. 이 두 개의 패시지를 더한 것보다 지금 하나의 패시지는 더 짧습니다. 시간이 더 전략이 되겠죠. 두 번째, 각각의 한 개의 상황, 각각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과 하나의 상황을 읽고 두 개의 문제를 푸는 시간은 이쪽이 훨씬 더 짧습니다. 오히려 이 패시지를 두 번 읽은 시간이 제공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패시지를 두 번 읽고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죠, 사실은. 근데 영어 실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하나에서 다시 말하면 나 하나 못 읽었는데 두 개가 헷갈려. 이렇게 좀 중하위권에서는 더 힘들 수가 있다고 인식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쉬운 유형으로 바뀐 것이 바로 뉴탭스의 투 퀘스천 타입 LC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 봅니다. 트루 문제가 오늘 나오고 그 다음에 인포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출제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석입니다. 해석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고 탭스의 80% 이상이 정밀한 해석 기반으로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인포 문제는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 추론 문제인데 시제로 출제한 겁니다. 시제 1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제 공원에 갔었다를 내일 공원에 갈 것이다로 바꾸면 내용은 비슷하지만 시제는 다르죠. 그럼 오답입니다. 이것은 청해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원리입니다. 이해가요? 나는 청소를 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문장과 나는 청소를 했다는 다른 문장이죠. 청소를 하기로 약속한 거죠. 그런데 문제를 빨리 읽고 다급하면 청소를 하기로 약속했다가 나는 청소를 했다로 표현된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답이 자주 나오는 것이고 출제자들은 학생들이 오답이 꾸준히 나오니까 계속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자에게. 그래서 현재 빚의 위기는 그리스, 이렇게 읽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건데, 오늘 강의의 특징은, 출제 원리 특강입니다. 정답과 오답 소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석을 다 하지 않고 본문은 건너뛰겠습니다. 본문은 건너뛰고 이렇게 와서, 자, 선지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 문제가 처음에 나왔고요. 자, 편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지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답은 A가 되겠는데요. 피터스는 공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조하는 이런 단어죠. 그리스의 현재의 재정적인 이 단어로 또 출제한 겁니다. 탭스의 전형적 특징, 고난도 단어, 고난도 어휘, 수고, 또 애매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것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쉬운데. 자, 그래서 이것은 정답인데요. 그럼 이 정답이 어디에서 왔냐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답인데 보면 이 문장의 해석을 정밀하게 하면 이 문장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포인트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의 진행합니다. 원래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는 거죠. 본문을 다 읽고 본문 요약 능력을 가지고 A, B, C, D를 풀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LC 연습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LC는 한 번 들려주고 질문 들려주고 또 한 번 들려주고 A, B, C, D까지 들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읽고 머릿속에서 서머리 하거나 노트 테이킹에서 서머리 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쭉 읽고 머릿속에서 서머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푸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인퍼나 커렉트는 헷갈리잖아. 두 문장 읽고 대조하고 두 문장 읽고 대조하고 이거 탭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가 30-40% 나오는 게 맞지만 그럼 나머지 60%, 70%는 어떻게 풀 거예요? 못 풀어. 이렇게 하면 시간 더 나와요. A타입의 유형인지 B타입의 유형인지 C타입의 유형인지 D타입의 유형인지 출제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하나의 유형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3개의 유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을 현혹하는 거고 이것이 비법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탭스를 망하는 비법이에요. 그렇게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법이나 원리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때만 그것이 비법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꼼수죠, 꼼수. 꼼수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물어본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 문장이 도출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위험에서 뭐뭐처럼 들리냐면 외로운 불찬성하는 목소리, 여기서 은유법을 쓴 겁니다. 여기에서 답이 출하는 거예요. 외로운 불찬성하는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니까 외로운 거니까 혼자라는 뜻이에요. 혼자만 불찬성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운 불찬성하는 목소리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죠. 편지를 쓴 사람인 미스터 피터스가 공감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현재의 재정적 공경, 어려움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본문에서 또 플라이트라는 단어는요, 본문에서 뭐로 나오고 있냐면요, 단어가 탭스는 어려운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단어를 출제하는 것이 바로 탭스의 특징이죠. 그럼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이 넘어설 만큼 영어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의어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나왔죠. 자, 그리스가 나왔고 그들은 그리스죠. 그리스의 현재 우주는 여기서 플라이트하고 동의어입니다. 이게 슬픔, 비애라는 뜻인데 S가 붙으면 공경, 어려움, 재난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동의어로 연결이 되면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보죠. 황무지에 있는 은유법 굉장히 세겠지만 황무지에 있는 외로운 불찬성하는 목소리처럼 들리는 위험에 있지만 나는 지적하고 싶다. 수년의 지출. 그것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년의 지출한 것이 바로 놓았다라고. 그리스를 현재의 재정적 상황에.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건 자업자득이다. 걔네의 문제야.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답이 많았던 건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왜 그러냐 볼게요. EU가 지금 스크램블 하고 있어요. 스크램블링은 다투어 모이다, 노력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리스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파산으로부터. 다른 국가들이 표현하는 가운데 그들의 공감, 동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들의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 공감을 표현하는구나 라는 논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막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공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공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헷갈리게 출제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한다? 심퍼테틱 한다. 그러나 나는 안 한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심어는 그리스의 재정적 상황, 위기죠. 거기에 위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논리의 문제를 푸는 것이었던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것 중 이제 true하는, 그리고 correct 문제가 되겠죠. 올바른 것을 찾는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요. 이 문제도 포인트 위주로 가겠습니다. 답은 B번입니다. 보시면 그리스의 재정적 상황은 주로 be due to, 때문이다. 뭐 규제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지출. 단어 조금 떼렸는데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expense가 지출이니까. 규제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지출 주로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해석을 하면서 이미 답이 추론됐고 내용이 나왔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답은 쉽게 찾아요. 그런데 오답 포인트가 바로 어느 거냐면 이겁니다. 미국은 C번인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850점, 900점 가까이 나온 친구들이 문제를 주고 풀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틀렸던 거죠. 이걸 많이 틀리더라 이거죠. 그리고 주장도 되게 세게 했어요. 악유를 많이 하더라 이거야. 지뢰가 맞았다고. 미국은 동의했다. 돈을 준다고. 그리스를 돕기 위해서 뭐로? 그들의 빚의 위기에서 나오도록 그리스를 돕기 위해서 돈을 주기로 동의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슷해요, 내용이.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미국이 또한 과정에 있다. 설득되는 과정에 있다. 더 많은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도록 설득되는 과정에 있어요. 여기 단어 어려운 단어 써있어요. 활성화시키다는 뜻이에요. 펌프질에 넣는 거죠. 어려운 단어 또 썼죠, 이렇게. 이게 탭스의 특징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몰라도 돼요. 이 단어 핵심 단어가 아니거든요, 탭스에. 그러면 세깅이라는 단어는 알아야 되는 핵심 단어거든요. 처진, 디프레스드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의 경제를 논리로 풀어야 돼요. 그리스 경제를 세이브겠죠.
구하려고 하는 거죠.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납세자의 돈을 쓰도록 설득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한테도 미국 니네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다른 나라들이 EU가 유엔이 설득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지 미국은 아직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The US is being persuaded to give. 이렇게 하면 답이죠. 미국이 설득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주도록 돈을. 그리스를 돕도록. 그럼 설득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는 건 being persuaded in the process에서 같은 말이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설득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동의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뒷논리는 99%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나라들도 막 돕는다는 얘기가 나왔어. 더군다나 앞에서 막. 그러니까 인지적 오류가 발생될 만하죠. 아, 미국도 돕기로 하겠네. 뭐, 이거 나오면 미국이 뭐 주로 도와주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쉽게. 쉬운 문제였네. 라고 풀어졌죠. 그래서 쉽게 틀린 거죠. 틀린 줄도 모르고 틀린다니까요. 자기가 오답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탭스 공부할 때 보시면, 자, 지문을 보시는데, 여기는 쉬운 단어도 있어요. 이렇게 위협하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어려운 단어도 있죠. 모여들다, 밀치고 나아가다. 이건 재난이라고 그랬죠. 어우수는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플라이트가 나왔다. 공격. 이렇게 동의어로 많이 패러프레이징해서 또 출제하는 게 특징이고, 콘센트가 동의하다고, 디센트는 동의하지 않다 나오고, 지출이고, in bid to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온 거죠. in order to 부정사 써야 되는데, in bid to로 쓴 거예요. 몸 하기 위해서고. 이거 군사정권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처지는이라는 뜻이고, 디프레스드 하면 되는데 어려운 단어 쓴 거고, 여기처럼. 퍼져나가다 동정, 외로운, 이건 쉽지만 이거는 비율이죠. 그래서 비율 밖으로 풍선처럼 커져나갔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고, 연금, 붕괴라는 뜻이고, 여기 가서 활성화시키다 어려운 단어 썼고, 공감하는 이렇게 쓰죠. 두 개나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또 여러분 수준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휘를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탭스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의해서 읽는 방법도 통할 수도 하겠지만 A, B, C, D 선택지에서 나와버리면 문맥으로 읽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휘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고난도 어휘로 출제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이 탭스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듣기를 하든지 간에 문법을 풀든 보캐블러리를 하든 이렇게 독해하거나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표현들은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외우는 습관을 길러야지만 근본적으로 어휘력과 독해력이 좋아져서 탭스 점수가 상승하는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토대가 없이는 탭스 점수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셨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된다? 1%의 탭스는 비법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흘리고는 땀, 독해력, 어휘력, 단어력, 독해, 논리, 문법 이런 기본적인 99%의 여러분의 땀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1%의 비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99%의 땀과 1%의 비법이 모여서 여러분의 점수를 크게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